자, 정비례 반비례 좀 시작해 봅시다.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함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비례 반비례가 일단 이번 판서에서는 정비례만 볼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반비례 그림을 배울 텐데, 자, 최종 정비례가 어떤 것이냐, 그거에 대한 관계식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니? 그럼 정비례에 대한 그래프 모양은 어떠한 꼴을 형성하니? 라고 볼 거예요. 그 최종 요 단원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비례 그래프의 성질을 내가 인지를 하고 있는가? 저 정비례 그래프의 성질을 내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 단원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중요도에 따르면 누가 훨씬 더 중요하냐면 정비례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로 살펴줄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정비례예요. 정비례. 정비례는 뭘 정비례라고 합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x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돼요. 그때 y값도 역시 2배, 3배, 4배가 되는 것들을 정비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값도 2배, 3배, 4배가 돼야 돼. 그것들이 커진다란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커지진 않아요.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x가 2배, 3배, 4배가 되는데 y가 2배, 3배, 4배로 작아져. 어쨌든 이러한 배수관계를 만족하는 것들을 정비례라고 불러. x가 2배, 3배, 4배면 y도 2배, 3배, 4배가 돼. 자, 그럼 그러한 정비례 관계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y는 ax의 형태입니다. a라는 거는 x의 계수에 붙은 상수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얘가 점점 커지는지 작아지는지가. 자, 그럼 요 식을 보고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특이한 부분은 이거예요. y는 ax까지만 정비례야. 뭐라고요? y는 ax까지만 정비례야. 이 뒤에 무언가 더 붙으면 안 돼. 그럼 그 배수관계가 깨져버리거든. 자, 볼게. 일단 그게 가지고 있는 성질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성질은 이거예요. 양변을 x로 나누잖아요. 양변을 x로 나눠. 그러면 x분의 y는 a가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맞지? x로 나누고 x로 나누면. 따라서 성질이 이거야. x분의 y는 항상 a로 일정해. 이걸 정비례라고 부른다. x분의 y는 항상 a로 일정해. 이걸 정비례라고 부르겠다. 정비례. 자, 어쨌든 그 관계식은 a 곱하기 x로서 끝나지는 녀석. 자, 예를 한번 들어보고 좀 깊이 갑시다. 1리터에 1,000원 하는 휘발유가 있는데 그 x리터의 가격인 y1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희망사항입니다. 1,000원이 휘발유 가격이 아닌데 지금 뭐 휘발유 가격이 한 1,400원 이렇게 하는 거 같아. 1,450원? 그런데 한 1,000원까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희망을 담아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예. 선생님 희망 프로젝트. 기름값 희망 프로젝트. 1,000원 하기. 자, x리터의 가격 y1을 적은 거죠. 그럼 1리터면은 1리터당 1,000원이니까 1리터 하면 1,000원이잖아요. 2리터에 얼마예요? 2,000원. 3리터면 3,000원. 아우, 계산 너무 쉬워. 4리터면 4,000원이야. 자, 그랬더니 이제 관계를 보세요. x가 1에서 2로 2배 증가했더니 y값도 2배가 증가하고요. 1에서 3으로 3배가 증가했더니 y값도 3배가 증가하고요. 1에서 4로 4배가 증가했더니 그 y값도 4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x 2배, y 2배, x 3배, y 3배, x 4배, y도 4배 이렇게 준비된 걸 정비례라고 부른다. 그럼 그 녀석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어 있니? 라고 얘기를 하면 자, 봐. 1리터에 1,000원짜리 휘발유 x리터의 가격 y1이라고 하면 이 식을 이렇게 써야 되지 않냐 이거야. y 가격 y는 노랭이로 씁시다. 가격 y1은 1,000 곱하기 x리터 이러면 되죠. 맞나요? 요거 뒤에다가 x를 이렇게 붙여보면은요. 그거에 따른 y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은 1000x구나. 이렇게 계산할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 혹시라도 관계식이 잘 안 나타나지면은 지금처럼 표를 그리고 이걸 x라고 줘보자. 그때 y는 x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을 결국 y는 이렇게 1000x라고 식을 완성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꼭 이런 형태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y는 10x 이거 정비례예요. x 1이면 10, 2면 20. 2배 증가하잖아. 그치? 그런데 y는 마이너스 5x 이러면 정비례냐 이거야. 정비례야. x가 1이면 빼기 5야. 이거 한번 써볼게. x가 1이면 y값 빼기 5.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접배평면으로. 이게 x고 이게 y니까. 순서상으로 씁시다. x가 2면 y는 빼기 10. x가 3이면 y는 빼기 15.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럼 봐봐. x가 2배. 그러니까 y도 2배. x가 3배. y도 3배. 그러니까 이건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배수관계는 동일하다 이거지. 1배, 2배, 3배. 말 되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게 붙으면 안 돼요. y는 10x 뒤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안 돼요. y는 여기 했으니까 그대로 할게. 마이너스 5x에다 더하기 1. 이러면 안 돼. 여기 플러스 10 빼기 1 이런 게 더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요? 이제 계산해봐요. x가 1이잖아요. 그럼 이제 1,1이면 빼기 5 더하기 1 되니까 빼기 4. x가 2면 빼기 10 더하기 1이니까 빼기 9. x가 3이 되면은 빼기 15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4.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x가 2배가 되었는데 y가 2배가 된 게 아니라 2배보다 1이 더 커. 뭐야? x는 3배 됐는데 y가 3배가 된 게 아니라 3배가 된 것보다 2가 더 커. 2가 차이가 더 나. 이게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치? x가 2배가 되었는데 2배가 된 게 아니야. 그냥. 응? y는. x 3배 됐는데 y 3배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비례가 될 수 없어. 알겠죠? 이게 없어야 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되겠죠? 정비례는 반드시 y는 ax꼴로 끝나야만 합니다. 그 뒤에 더하기나 빼기가 더 붙어 있다? 절대 안 된 말씀. 그건 정비례 아니다. 자, 그러면 정비례 그래프인데요. 요거 잠깐 정비례 19하기 문제 하나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요만큼 준비해 봅시다. XY가 정비례하고 라고 줬어. XY가 이걸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Y는 X에 정비례하고 다시 X는 8일 때 Y는 빼기 6이다. X는 8일 때 Y는 빼기 6이다. 이렇게 줬어요. X는 4일 때 Y 값을 구해라. X는 4일 때 그때 Y 값 너는 얼마니?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확인하셔야지. 얘가 정비례라고 했으니까는 출발을 이렇게 Y는 AX야. 맞죠? Y는 AX입니다. 그런데 X가 8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라네. 그럼 X에다 8 넣고 Y에다 마이너스 6이 되는 그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써질 내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X가 8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다고. 그럼 마이너스 6은 X가 8. 그럼 8A잖아, 8A. 근데 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 X가 4일 때 Y가 얼마야? 그럼 Y에다 대입할 숫자는 모르겠고 Y는 X가 4야. 4A. 이런 거야. 그럼 문제에서는 이거의 답을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럼 얘한테 뭐 하라고? A 찾으라고. 그럼 미지수가 A 하나예요? 식 한 줄만 있으면 A 하나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 값이 찾아지는 거지. 이걸 풀면. 양변을 8로 나누니까. A는 8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6 약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3. 아,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Y는 AX에 A가 빼기 4분의 3이어서 네가 빼기 4분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됐죠? 그럼 빼기 4분의 3에다가 X가 4일 때래. 이렇게 되는 거네. 곱하기 빼기 4분의 3. 그러면 죽어버리고 Y는 빼기 3. 정답은 빼기 3이구나. 이렇게 찾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Y는 X에 정비례한다고 그랬으면 Y는 AX 요 말에 의해서
y는 ax라는 식을 준비해 둔다. 정비례 관계가 확인되면 y는 ax구나 라고 확인하고 a 값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를 대입. 그래서 a 찾았어. 문제 해결은 그 뒤에 가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정비례 그래프로 넘어가죠. 여기 좀 치우고 깔끔히 자, 자 그래프로 넘어왔어요. 이 녀석이 훨씬 더 중요도가 높은데 그래프로 넘어와 보니까 y는 ax 형태의 이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자. 그때 절대값이 클수록 얘는 어떠하다라는 성질 좀 밝혀놓으려고 옆에다 좀 준비를 해놨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읍시다. y는 2x y는 x부터 시작할까? a가 1인 상태죠. y는 x 1x 이걸 다룹니다. 그럼 우리는 y는 1x를 그릴 텐데 직선의 모양입니다. 정비례는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알 텐데 직선이야. 볼까? 1을 대입하면 1 나오죠. 1,1 여기 지납니다. 2,2 이렇게 지나가요. 3 대입하면 3, 3,3 이렇게 지나가요. 이걸 있는 그래프를 만들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져. y는 1x. y는 1x. 자, 그래 놓고 a 값을 2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해봐. 이 녀석한테 이렇게 쓸게. y는 1x. 물론 1을 생략해 주는 게 맞지만 비교하려고. a가 1일 때와 a가 2일 때. 그럼 y는 이번엔 뭘 그리고 싶으냐면요.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y는 2x의 그래프는 1 대입하면 이거 0일 때 0 지나죠? 네. 1 대입하면 2 나오죠? 그럼 1,2 지나가는 거네요. 3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가 나와요. 2는 4. 이렇게 지나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으면 되겠으니까 이렇게 이어주실까? 이렇게 해서 네가 y는 2x야. 이거 원점 지난다고 이렇게 크게 잡으면 되지 뭐. 자, 또는 2분의 1x를 그리고 싶어. 자, a가 2였어. 그랬더니 y는 1x보다 이게 조금 이 y축에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프가. 또 y는 2분의 1x를 그릴래. y는 2분의 1의 x. 그럼 이제 0 대입하면 0이잖아. 0,0 지나 여기. 1 대입하면 2분의 1이야. 아, 점이 좀 이상하다. 2 대입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2,1 지납니다. 3 대입하면 2분의 3. 아우 숫자 더러워. 4 대입하면 2 나와. 4 대입하면 2 나와.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연결 지은 거지. 이게 y는 2분의 1x야. 아, 봤더니 a가 2분의 1일 때와 a가 1일 때와 a가 2일 때를 생각해 보니까 2분의 1일 때보다 1일 때 더 y축에 가깝고 이때보다 2일 때가 더 가까워. 그러면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a 값이 언제인 상태면 0보다 큰 상태예요. a 값이 0보다 큰 상태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 그럼 이번엔 a 값이 음수인 상태를 조사해 볼래? y는 마이너스 1의 x인 걸 하고 싶어요. 0,0 여기 지나고요. 1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너의 그래프는 이걸 이어버리니까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그죠? y는 마이너스 1x. 그럼 이번엔 y는 마이너스 2x를 그리고 싶어요. 역시나 정비례가 맞는데 마이너스 2가 붙었으니까 0일 때 0 맞는데 1일 때 마이너스 2야. 1일 때 마이너스 2. 그렇지. 1을 대입하면 빼기 4니까 2, 빼기 4. 얘네들을 이어야 되겠네. 얘네들을 이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죠? y는 마이너스 2x예요. 뭐야? 2분의 1일 때 한 번 더 해볼까? 아니야.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지을래요. 자, 충분히 보여진 것 같아. 마이너스 1일 때 y축에서 더 멀고요. 마이너스 2일 때 y축에서 가까워. 근데 여기는 그럼 이게 뭐야? 얘는 더 작은 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비교하면 얘가 더 작은 수고 얘가 더 큰 수고 이게 더 작은 수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봤더니 작은 수면 더 멀고
큰 수면 더 가까워. 근데 이건 반대야. 큰 수가 더 가까워. 마이너스였을 땐 작은 수가 더 멀어져. y축이면 작은 수가 더 가까워져. 큰 수면 더 멀어져. 그럼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한마디로 말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절대값 a가 클수록 이렇게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는 y축과 가깝다. 기억해줘야 되는 성질이에요.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y축과 가까워진다. 말 되겠죠? 맞잖아. 2의 절대값 2, 1의 절대값 1, 2분의 1의 절대값 2분의 1. 그러니까 절대값 작은 네가 제일 멀어. 그 다음 가까워. 절대값 1입니다. 절대값 2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2, 네가 y축이 더 가까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말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일반화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y는 ax의 정비례 형태에서 위와 같은 여기는 a가 양수인 상태를 본 겁니다. a가 0보다 커요. 자, 그럴 때 a가 0보다 클 때 얘가 지나가는 4분면은 어떻게 되니서부터 정비를 하세요. 4분면 어디 지나니? 그랬더니 얘는 1, 4분면과 3, 4분면 그러면서 원점 지납니다. 아, 얘 어디 지나가? 아, 일단 원점과 제1 그리고 제3, 4분면을 지난다. 그러면서 이 새끼는 직선입니다.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구나 라고. 또 얘 모양을 봤더니 두 번째는요, 얘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에요. 그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른쪽 위로 오른쪽으로 오면서 올라가. 상향 하향, 상향이라고 하면 되겠지. 상향 직선이구나. 아, 너는 우상향 그래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상향 그래프.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는 그래, 그럼 우상향 그래프인데 그래서 너는 x값의 변화에 따른 y값의 변화는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를 하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뭐라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 x값이 증가하면, 자, 0에서 1로 증가해 봤더니 y값이 0에서 이걸 읽을까? 이걸? 1로 증가했잖아. 이 그래프 읽어. x가 0, 근데 x가 1로 증가했어. 그랬더니 y값이 0에서 1로 늘어났어. x가 0에서 2로 증가했더니 y값도 여기야. 1에서 2로 증가했어. 이 얘기야.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 사실 여기에서요, x값이 증가하면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읽는 방향을 고정시킨 거예요. 그래프를 읽는 뭐를 고정시켰다고요? 방향입니다. 방향. x값이 증가하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읽어라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어라고 이게 고정시킨 거야. x값이 증가하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라.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보니까 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y값이 증가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보니까 y값이 점점 증가해. 올라간다. y값이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말도 해요. 사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성질 세 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a값이 언제 할 때? 0보다 클 때.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경우죠. a값이 0보다 작은 경우일 때예요. a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자, 1번. 지나는 4분면을 확인할 텐데 a값이 0보다 작으면 둘 다 여기 원점 지나는 건 다 똑같아. 원점인데 제2 4분면과 제4 4분면을 지나는구나. 그럼 너는 원점과 제2, 제4, 4분면을 지나는 4분면을 지나는 정체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두 번째, 얘는 오른쪽 가면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진다.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상향 그래프. 그럼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니까 우하향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
그죠? 오른쪽 아래로 떨어진다. 3번. 그럼 너는 x값, 이거랑 똑같은 책이에요, 지금. x값이 증가하면, 이건 방향 고정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x값 증가하는 방향으로 읽어보면, 시옷받지? y값은 뭐 한다? 감소한다. 우하향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보면 y가 점점 내려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3개씩 정리를 내려봤습니다. 증가 함수에 대해서. 되겠죠? 다시, 이거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표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을 정도가 되기까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그만큼 중요도 크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중학교 함수의 꽃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함수라는. 자, 그럼 그 뒤로 가서요. 문제들을 몇 문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실판 좀 지워놓고 바로 하도록 합시다. 끊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종종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우는 칠판이 가장 깨끗하다고. 칠판 지우기 장인입니다. 아직 못 믿겠지? 어머나, 지우개가 상당히 더러워졌나 본데? 여기 조금 깨끗한 게 있어. 좋았어. 아무래도 좀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칠판도 좀 깨끗해야 글씨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보는 여러분도 편하고 쓰는 나도 쓰고 싶어지고 가급적 깨끗하게 지우고 수업을 하죠. 그때 잘 지워버렸지. 뿅. 자, 보시죠. 문제 몇 문제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거슬려라. 자, 예제 문제 1번입니다. 정비례 관계 5분의 y는 5분의 6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대.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주었어. 이렇게. x축, y축에 대해서 5분의 6x, y는 5분의 6x. 이놈이 그래프야. 그런데 이 녀석이 여기가 a인데 빼기 6이 나온대요. a 값을 찾으래. 자, 미지수의 개수와 식개수가 동일하면 방정식이 해결됩니다. 미지수가 1개야. 자, 이 점의 정보가 뭐냐면 이 점이 무슨 뭐 P점인지 Q점인지 R점인지는 모르겠는데 A, 마이너스 6을 지난다라고 알고 있죠. 맞죠? 이 정비례 함수 그래프는 A, 마이너스 6을 지난다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A, 빼기 6이라고. 그럼 이 함수 그래프에서 지나는 점은 뭐 하냐면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게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지나는 점은 대입합니다. 지나는 점은 관계식을 만족시키니까 대입한다고. A,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대입해. 너는 X자리고 너는 Y자리잖아. X좌표와 Y좌표잖아요. X에다 A, Y에다 마이너스 6 대입해 본다고. 좋았어. 그럼 넣어봐. Y 마이너스 6은 X자리에 A, 5분의 6의 A. 그럼 내 A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라져야 되잖아요. 양변에다 역수 곱해야지. 곱하기 6분의 5 한다고. 그럼 A를 이쪽에다 쓸게. A는 여기서 6분의 곱하면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남아. 약분되고 마이너스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5라고 A값 찾으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1차 방정식일 뿐입니다. 푸시면 돼요. 자, 또 4번. 아니, 두 번째. 2번. 여기다 붙일까? 2번.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래.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라고 확정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나를 줘봤어. 요래.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이 식을 한번 찾아보래요. 그럼 정비례 그래프라면 y는 ax로 식의 형태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근데 그게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3이라는 얘기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가 찾아진다고요? a만 찾으면 식을 다 찾은 거잖아. 마이너스 1,3 대입 마일 3. 3은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a. 그럼 a는 빼기 3. a가 빼기 3이라고 찾았으니까 식은 빼기 3 쓰면 완성. y는 빼기 3의 x. 이게 저 녀석의 그래프가 되겠다 이거야. 식이 되겠다. 충분히 가능하죠. 이상한데? 이렇게 쓰면 이거 기울기가 음수인데 오른쪽 아래 떨어져야 되는데. 이 좌표를 잘못 썼네. 빼기 3이네 이거. 실수입니다. 미스테이크. 빼기 3. 그럼 빼기 3은 마이너스 a, a는 3, y는 3x. 이렇게 돼야 되겠네. 큰일 날 뻔했네. 원성을 자자하게 들을 뻔했습니다. 자, 좀 더 가보죠. 두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자, 3번 문제인데 다음 중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는 누구니? 라는 문제입니다. 자,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누구냐 이건데 1번은 y는 3x, y는 3x, 2번 y는 2분의 1x, 3번 y는 x, 4번 y는 마이너스 2x, 5번 y는 마이너스의 5x. 자, 이 중에 y축에서 제일 가까운 건 누구예요? y축에 가깝냐 머느냐라는 것은 y는 ax에서 요 a가 결정합니다. 즉 a는 뭐 하는 거냐면 그래프의 꼴, 즉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여기 봤더니 a 값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2분의 1, 3. 그럼 3이 제일 크네. 너가 제일 큰 거야. 이렇게 오답 선택을 제일 많이 한다. 낚이는 거죠. 그럼 조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a의 절대값이니까 넌 a가 얼마야? 3. 그럼 3의 절대값을 씌워보니까 3. 넌 a의 절대값, a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의 절대값 씌우면 그대로 2분의 1. a가 1인데 1에 대한 절대값은 1. 마이너스 2에 대한 절대값은 2. 마이너스 5에 대한 절대값은 5이니까 절대값을 씌워보면 네가 제일 커라는 얘기죠. 따라서 네가 제일 y축에 가깝다라고 선택한다고요. 되겠죠? 또는 이대로만 써놨을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와 관계없이 y축에 제일 가까운 거는 5번이고 그 다음에는 1번이네. 다음 4번이죠. 2로. 그 다음에는 1로서 3번. 다음에 2번이 2분의 1로 제일 머네. 그죠? 제일 가까운 거, 얘가 제일 멀은 거. 라고 확인도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문항 보시죠. 네 번째 문항. 살짝만 비트는 겁니다. 한 단계만 더 지나가는 거예요.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ax의 그래프가 자, 여기서 지금 a를 미지수로 잡았기 때문에 a를 찾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 하나가 필요하게 된다고. 그래야지 그 한 점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해결할 테니까. 그래서 지나면 점이 나오는데 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을 지난다. 그런데 다음 점들 중 이 그래프에 있지 않은 점은 누구냐 이거야. 그래프에 있지 않은 점을 찾아봐라.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생겼네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2번 6, 마이너스 9. 3번 마일, 마이너스 2분의 3. 4번 2, 3.
5번 3,2분의 9. 자, 그럼 얘를 찾는다. 찾아보시죠. 지나는 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대입해야지. 지나는 점 대입하라고 그랬잖아. 대입해 보니까 관계식이 만족하는 것을 대입하는 거라고요. 그럼 A 값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x 자리에다 마이너스 4, y 자리에다 마이너스 6. 좋아, 그럼 마이너스 6은 x 자리에 마이너스 4, 2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럼 얘 곱해 보니까는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a가 됐고,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눠 보니까 a는 3이구나 라고 찾았어. 그럼 저 식은 뭐냐면 y는 2분의 3x야. 이렇게 된 거지. y는 2분의 3x야. 이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 누구냐? 즉, 이 관계식을 만족하지 않는 애는 누구냐? 이 관계식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점은 여기가 위가 아니라 여기가 위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얘를 만족해. 그러니까 대입하면 맞아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니? 마이너스 8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오니? 해보는 거지. 마이너스 8 넣었어. 그러니까 1번에 따라서 대입을 해볼게. y는 2분의 3x래. 그럼 마이너스 12는 x에다 마이너스 8 대입해.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거 약분하니까 4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그래요. 너는 위에 있는 점이네. 그럼 6, 마이너스 9는 되냐? 마이너스 9는 여기다 6 넣으라고. 2분의 3 곱하기 6. 약분했더니 3, 3은 굳이 빼기 9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고. 6, 마이너스 6, 9가 생겨야 돼. 6, 9.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6, 마이너스 9라는 애는 이 밑에 있는 점이더라 이거지. 이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요 그래프의 직선에 밖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합시다. 차라리. 밖에 있는 점이라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밖에 있는 점. 답은 2번이라고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끝내도록 합니다. 반비례에 대해서 다시 끊고 설명합시다. 자, 좌표 평면과 그래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아까 정비례 했었던 거랑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순서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반비례가 시작되는데 그럼 반비례는 뭡니까? 아까 정비례는 이거였거든, 정의가. x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 y값도 2배, 3배, 4배가 돼야 돼. 근데 반비례는 2배가 되면 2분의 1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분의 1배가 되고 4배가 되면 4분의 1배가 돼. 꼭 이거 뭐 1배, 1배 해서 친구들이 웃는데 2배가 되면 2분의 1배, 3배가 되면 3분의 1배, 4배가 되면 4분의 1배를 만족하는 식. 이런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해당 반비례와 관련된 관계식은 어떠한 꼴을 갖고 있느냐? 반비례 관계식은요, 이것처럼. 아까 정비례는 y는 a 곱하기 x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a에다가 x가 곱해진 게 아니라 x로 나눕니다. y는 x분의 a. 이 형태를 우리가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y는 x분의 a로서 끝나줘야 됩니다. x가 분모에 있습니다. 반비례. x가 곱해지고 있습니다. 정비례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y는 3x 정비례인데 y는 x분의 3 반비례라고. 또는 y는 3분의 2x 정비례인데 y는 x분의 5 반비례라고. 이 x가 어디에 있니? 분자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x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가 돼요. x가 분자에 있으면 정비례. 다른 말, 곱해진 x라면 정비례, 나눠진 x라면 반비례.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자, 또 이거의 성질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성질이 이제 뭐냐면 아까도 이제 양변에다 x를 아까는 나눠봤거든요. 지금은 곱해볼 거예요. 양변에다 x를 곱하니까 x 곱하기 y 는 a야. xy는 a로
언제나 일정해. 이런 관계를 반비례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정비례는 아까 뭐였어? x분의 y였지. x분의 y가 a로 일정해. 그러면 정비례. x 곱하기 y가 a로 일정해. 그러면 반비례. 그러니까 이 식에서 출발한 거야. x, y는 a. 그거를 양변을 x로 나누니까 이 꼴이 되었다고요. 알겠죠? x 곱하기 y가 a를 양변을 x로 나눠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반비례의 관계식을 찾으려면 둘이 곱해서 무엇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이 식에서 출발하여 얘로 가시면 되겠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에서 가로를 xcm, 세로를 ycm라고 줬을 때 이런 것이 반비례 관계식이 되더라. 보자. x가 1에서 2, 가로가 1cm, 2cm, 3cm, 4cm 각각 2배, 3배, 4배 되고 있는데 그럼 넓이 24가 되려면 가로가 1이면 세로가 얼마야 돼? 1 곱하기 24에서 24 될 거잖아요. 또 가로가 2면 2 곱하기 12에서 24 될 거잖아요. 가로가 3이면 3, 8, 24 해야 되잖아요. 4면 4, 6이 24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보셔. y 값이 1일 때 24였어. 근데 x가 2배가 되니까 y는 24의 2분의 1배야. x가 1에서 3으로 커졌더니 y는 24에서 8로 작아져. 몇 분의 몇으로? 3분의 1배야. x가 1에서 4로 4배 커졌더니 얘는 4분의 1배가 되어 있어. 6으로. 이런 관계를 반비례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걸 내가 점점점점 키워볼게 한번. 점점점점 점점점점 x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y는 어떤 관계냐? y는 어떻게 구했지? y는 어떻게 구했나? 24를 24를 x로 나눠서 y가 됐지. 24를 x로 나눠서 y가 됐죠.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넓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라고. x 곱하기 y 해서 24. 그런데 y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니까 y는 x로 나누면 x분의 24. 그럼 x였을 때 y는 뭐라고? x분의 24 만족한다고. 이게 관계식이지 지금. y는 x분의 24. 되겠죠? 살짝 좀 반비례해서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주의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반비례에 대해서 문제 하나만 보고 갈까요? 볼 문제가 뭐가 있나? 이 문제 봅시다. 자, y는 x에 반비례하고요. y가 밑에다 쓸까요? 여기? 그 쓰고 지우죠 뭐. y가 x에 대해서 반비례 하면서 x는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y는 3분의 7이고 다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럼 그때 x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문제구조 아까랑 별 차이가 없죠? 네, 동일합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y가 x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식 준비가 된 거잖아. y는 x분의 a라고. 그럼 a를 찾아야죠. 그걸 얘로서 찾는 거죠. x가 빼기 3이면 y가 3분의 7이다. 자, 해본다. x에다 빼기 3, y에 3분의 7. 그럼 3분의 7은 빼기 3분의 a구나. 줄이 똑같아야 되는구나. 자, 굳이 어려운 생각하지 마시고 a가 얼마면 되겠어? 3분의 7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빼기 3이 있어. 그럼 a는 마이너스 7이면 되죠. 그죠? a가 마이너스 7이라고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7이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x는 얼마야? 그럼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라는 얘기네. 넣어 보니까 y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때 빼기 x분의 7이야.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결을 해도 좋아. 1이면 2배. 2배라고. 얼마야? 14. x는 14. 해결하시면 되겠지. 14. 비례관계가 일정한 거거든. 1일 때 2배, 7이면 2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 똑같았으니까. 다른 풀이는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x방향의 곱이 같다라고 처리를 해줘도 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호 없애. 그럼 여기 x 있었잖아. x 1 곱하기 x는 2 곱하기 7. 1 곱하기 x는 2 곱하기 7. x는 14 이렇게 찾아도 좋아요. 되겠죠? 관계식 찾기도 끝내봤습니다. 끝냈어요. 자, 하나씩 완성시키고 있어. 거의 끝까지 다 와갔어. 최근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막 학원도 못 오고 다들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힘들 내시고 집에서라도 열심히들 공부들 하시고. 자, 반비례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y는 x분의 a의 반비례 그래프를 읽어봐라. 저 그래프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 그 성질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다. 앞에서 정비례 그래프와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어요. 얘 성질을 이해하자. 그래프의 성질을. 자, 그럼 y는 x분의 a의 반비례 그래프인데요. 처음에 이것부터 시작할래요.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 얘는 어떻게 될까? y는 x분의 1. 자, 이때 내가 지금 a를 1로 고정한 상태인데 아까랑 똑같이 양수 시리즈를 써볼 거야. 정비례 양수는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났거든. 그럼 반비례는 어떻게 지나가냐면 x가 0, 분모가 0일 수는 없어. 맞죠? 나눗셈에서 분수에서 분모가 0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0으로 나누기가 불가능하거든. 0으로 나누기가 불가능해. 따라서 분모에 0이 되지 않아. 초등학교 때 우리가 나눗셈을 이렇게 배웠어요. 12 나누기 2, 3 하면 얼마야? 4야. 이거 어떻게 배웠어? 12칸이 존재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이 12칸이 존재하는데 얘를 3개씩 덜어내는 거지, 이렇게. 요 3개씩 한 번. 요 3개 또 한 번. 요 3개 또 한 번. 요 3개 한 번 그랬더니 4번 만에 다 빼낼 수 있구나. 그러면 12 나누기 3은 4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다. 그런데 12를 0으로 나눠. 그럼 한 번도 드러내지지를 않아. 빠지는 게 없어. 그럼 얘 몇 번 만에 다 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는 거야. 암만 빼봐도 안 나와. 뭐 한 번 걷어내면 얘가 빼집니까? 그것도 아니죠. 따라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요. 나누기를 하는데 분모가 0 될 수 없다고. 그 x는 0을 들어가지 못함을 정의 내리고 시작합니다. 약속하고. 자, 그럴 때 x가 1이야. 그럼 1일 때 1이죠. 여기에 지나간다고 합시다. 1,1. 1,1. 또 2 대입하면 2분의 1. 그럼 2,2분의 1. 얘는 먼저 얘기하면 곡선입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2분의 1. 또 2분의 1 대입하면은 2분의 1분의 1. 이상한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 그거분의 1이에요. 그럼 1을 2분의 1로 나누란 얘기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번분수야. 이런 분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자, 팁을 알아두고 가세요. 번분수. 번잡한 분수입니다. 복잡한 분수라는 뜻인데 분수에 다시 분수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분수를 다루는 원칙에서 분모와 분수에 똑같은 수 곱해도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게 왜 싫으냐면은 이 결과 나오는 값이 지금 y인데 분모에 있는 다시 그 분모에 있는 2가 싫은 거야. 그럼 난 이거 없애면 돼. 분모 분자 2 곱해서 그 수 그대로 곱해버리는 거죠. 그냥 죽어요. 분모는 1 남았고 분자는 2니까 넌 2야.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 곱해서 사라지게 만든다. 2죠? 2분의 1, 2를 지나갑니다. 2분의 1, 여기 2. 그래서 얘를 연결 지으면은 지금 2점과 2점과 2점을 연결 지으면 이 그래프의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점점 x축에 가까워지고 점점 y축에 가까워지는데 절대 붙진 않아. 붙을 수가 없어. 0, 몇이라는 점을 가질 수가 없거든. 분모가 아무리 커져도 100억이면 100억분의 1, 100억, 100억분의 1을 찍어야 되잖아. 아무리 x가 커져도요,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네?
요점 지나갈 거라고. 마이. 또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간다고. 그래서 요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2를 지나가. 2점. 마이너스 2를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얘도 이으면 이렇게. 근데 얘하고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요거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얘. 이거 노랭이로 줍시다. 뭐 하고 있니? 노랭이로 줍시다. 얘 원점 대칭시키면 요점. 요거 원점 대칭시키면 x좌표, y좌표 다 뭐 반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얘가 2분의 1,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여기. 얘는 여기 맞잖아. 원점 지나가서 여기. 얘 원점 지나가서 여기. 얘 원점 지나가서 여기. 이렇게 된 거야. 각각 너하고 너는요, 원점에 대한 대칭을 그려놓은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또 하나 더 합시다. y는 x분의 1을 그렸는데, 자, 요게 y는 x분의 1. 그럼 y는 x분의 4를 그려볼래요. y는 x분의 4. 그럼 얘는 1 대입하면 어디 지나면 1 대입하면 4 지나가요. 1,4 여기. 여기 4. 4 대입해야지 1 나옵니다. 4 대입하면 1 나와요. 4,1. 4,1 여기. 애매하구나, 그치? 2,2 이렇게. 그럼 얘 이으면 이렇게 이어진다고, 얘가. y는 x분의 4. 요겁니다. 얘는 요거예요. 그랬더니 a가 4야. 이번엔 원점에서의 거리를 봐. 원점에서 멀어져.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아까 정밀에는 y축에 대해서 가깝냐 뭐냐를 물었는데 얘는 원점에서 멀어지느냐 가깝냐를 보는 거야. 이렇게. 또 이럴 때 얘는 이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한 쌍으로 생겨나요. 그럼 A가 음수면 얘도 이런 방향으로 생긴다고. 이렇게. 요거는 생략할래요. 그러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럼 또 얘가 더 커지면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4면 그래. 마이너스 x분의 4면. 아, 그럼 이번엔 얘 절대값이 크면, a의 절대값이 크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그랬더니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져요. 원점과의 거리가 요만큼, 원점과의 거리가 얘는 요만큼 이렇게 멀어진다. 점점 멀어지는 식이 만들어지는구나. 좋았어. 따라서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일반화를 시켜내면 됩니다. 그 법칙 정리를 하면은 되죠. 자, 아까는 3개를 봤는데요. 지금은 2개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좋죠. 자, 첫 번째 경우 얘는 a가 0보다 클 때를 가정하고 그린 건데 a가 0보다 컸더니 지나가는 4분면이 1번 4분면 어떻게 되니? 너는 원점 안 지나가. 그 곡선이야. 원점 안 지나가고 a가 0보다 크면 1하고 3 이렇게 지나가. 지나가는 4분면은 똑같아. 4분면은 제1, 제3, 4분면을 지나고요. 곡선입니다. 한 쌍의 곡선이에요. 쌍곡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네. 지나는 한 쌍이라고 할까? 한 쌍의 곡선. 다시 두 번째는 얘는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 지금 이거하고 이게 한 쌍이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여긴 감소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얘는 또 감소해. 그런데 여기 중간에 단절이 되어 있어. 딱. x가 0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뜩 올라갔다 또 감소해. 각 4분면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 요 얘기 이상의 특정한 얘기를 그렇게 붙이고 싶진 않아.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맙시다. 두 번째는 각 4분면에서 감소한다는데 안 할래.
그럼 얘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떠한 성질을 갖냐? 지나가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 지나니? 그랬더니 2하고 4, 4분면을 지나죠. 그래서 제2, 제4, 4분면 거기를 지나는 한 쌍의 곡선 이라고 정의 내리면 되겠다. 반비례입니다. 되겠죠? 음성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 좀 보고요. 이 단원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4문제, 5문제, 5문제 정도 좀 픽을 해놨어요. 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바로 합시다. 오늘 수업 좀 길게 찍는데. 짠짠짠짠. 자, 호흡이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고 할 텐데, 당연히 힘들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잖아. 중간중간 조금 스트레칭도 하고, 집중력도 좀 환기 좀 시키고, 네. 인간의 장점이 그렇잖아. 강의로 볼 수 있는 건 내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봅시다. 예제 문제 1번입니다. 1번. 반비례 y는 x분의 a. 반비례 그래프가 그림과 같은데 a 값을 찾으래. 자, 볼게.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반비례인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대. 자, 이거 보고 벌써 생각이 떠올라야 돼. a가 양수야, 음수야? 2, 4와 4, 4분면을 지나는 음수의 형태예요. 보자마자 a는 양수가 아닌 음수야 라고 딱 결정 지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놓고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이 지나가는 점 여기가 요 한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구나. 근데 이걸 얘가 지나는구나. 그럼 이 점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구나. 대입한다 이거죠. 지나는 점은 대입이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을 하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어. 무조건 반사입니다. 점 대입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은 2분의 a. 그럼 양변에다 2 곱해? 2 곱해. 마이너스 2는 a라고 a 값 바로 찾아내시면 되겠다. 무지 쉽다. 그죠? 네. a는 마이너스 2. 쉬워졌습니다. 쉽습니다. 쉽습니다. 자, 2번은 반비례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반비례의 그래프가 그래프 모양 보자마자 반비례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점의 좌표는 여기에 3,5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상태야. 근데 이미 이것만 딱 봐도 나는 식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y는 x분의 a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지? 곡선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한 쌍의 곡선으로 그리니까 반비례 y는 x분의 a. 그리고 지나는 점은 3,5. 요 점의 좌표 3,5 대입하는구나. 그런데 그중 1, 4와 3, 4에 그렸으니까 a는 양수야 라는 생각도 갖고 출발하시겠지. 그지? 거기에 3,5는 지나는 점. 생각할 거 없다? 대입이다. 3, 5. 3, 5. 그럼 자, 대입하니까 5는 3분의 a. 양변에다 3 곱해버리니까 a는 15라고 a 값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갖고 혹시나 이 문제를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5인데, 얘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별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대입 다시 하면 되는 거지. a가 15라고 찾았단 말이지. 그러면 관계식이 y는 x분의 15야. 그러면 x가 빼기 5일 때 y좌표는 얼마야? x에다 빼기 5 넣는 거야. 그럼 그때 y좌표 빼기 5분의 15니까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요거 찾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요 그래프의 성질, a의 절대값 a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 다음 그래프 중에서 관계식 중에서 원점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은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려고. 원점과 가장
멀리 있는 건 누구냐? 자, 1번 y는 x분의 5. 2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2. 3번 y는 뭐라고 해야 돼? 3x 분의 5. 4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3. 5번 y는 마이너스 2x분의 5. 잘 보세요. 이상한 거 썼어 내가. 자, 일단 볼게. 너 a가 누구야? 5지. 그럼 5의 절대값은 5잖아. 원점으로부터 거리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어진다 그랬지. a가 5라고. 너 얘 a가 얼마니?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예요. 얘보다는 원점에서 가까워요. 자, 그럼 얘는 뭔데요? 3x분의 5. 아, 선생님 이거 얘기가 다른데 분모에 x만 있어야지. 그럼 얘는 무슨 형태냐면 이거죠. y는 3x분의 5는 얘를 풀어헤쳐. 내가 분모에 지금 3이 있어서 이상하잖아. 맞죠? y는 3x분의 5 여기다 쓸게요. y는 너무 붙여 써서 지금 불편한 형태네. 다시 쓸게 얘들아. y는 3번. y는 3x분의 5. 4번 y는 빼기 x분의 3. x분의 3. 5번 y는 2 마이너스 2x분의 5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여기 분모에 3이 붙어 있으니까 모르겠는 거거든. 아리가리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아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얘는 이 3을 없애야 되니까 뭐를 곱해야 돼? 3분의 1을 곱하면 돼요. 분모 분자에 3분의 1. 분자에도 3분의 1. 그래 봤더니 분모는 x만 남아버리시고 분자는 3분의 5더라 이거야. 자, 이제 누가 a야? 3분의 5죠. 그치? 그러면 절대값 3분의 5는 절대값 3분의 5야. 얘보다 얘가 더 작어.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얘는 a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절대값의 마이너스 3은 3인 거야. 자, 얘는 아까와 같은 방법 취하면 되겠죠.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수를 곱하는데 2를 없애고 싶으니까 2분의 2를 곱해줘. 약분 처리하시고 분모 x 됐고 분자는 2분의 5입니다. 마이너스는 앞에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5. 자, 그래 놓고 봤더니 a 값은 요거죠. 마이너스 2분의 5. 이거 지워져 버렸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5는 2분의 5이더라. 자, 다 끝났습니다. 원점과 가장 거리 멀은 게 누구야? 절대값 큰 거. 5, 2, 3분의 5, 3, 2분의 5. 네가 제일 크네. 답은 1번.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다. 되겠죠? 그럼 순서대로 읽으면 이런 거네요. 네가 제일 멀고요. 그 다음 멀은 게 얘예요. 그 다음이 얘. 이보다 크잖아. 그지? 다음은 너. 그리고 너. 얘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거네.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멀리 있는 애. 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더 들어갑니다. 4번 문제. 4번. 여기도 좀 구분을 갈러. 4번.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는데 a 더하기 b. 자, 두 점을 지나요. 지나는 두 점이 2, 빼기 3. 또 마이너스 1, b. 그때 a, b의 값을 더하세요. 구해서. 자, 얘를 보고 이거랑 똑같이 써놓은 문제가 있어요. 찾을 수 있을까? 몇 번에 있을까? 같은 문제가? 얘는요, 2번이랑 똑같은 문제.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지. 맞을까? 봐봐. 지나는 점 3,5. 그런데 마이너스 5,
B 지난다. A와 B를 찾아서 더해라. 똑같은 문제야. 그림으로 표현하느냐, 그래프로 표현해 주느냐, 아니면 관계식으로만 주어지느냐. 근데 둘은 똑같은 문제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 이게 키야. 자, 그럼 순서대로 해볼게. A 찾아야 하니까는 지나는 두 점은 몽땅 다 대입해야 되는데 순서가 존재해. 너부터 대입해야지 A를 찾아. 그 뒤에 너를 대입해서 B 값을 찾아. 이러면 되는 거죠. 해봅시다. 2, 빼기 3부터 대입합니다. 2, 빼기 3을 대입합니다. X는 2, Y는 빼기 3. 빼기 3은 2분의 A. 양변에다가 2 곱해버리니까 결과 A는 마이너스 6.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함수식 찾았어. X분의 마이너스 6 반비례 그래프. 함수라고 자꾸 얘기하네요. 반비례식 찾은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 B를 그 뒤에 넣겠지. 마이너스 1, B. 그럼 마이너스 1, B. B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아, B 6이네. A 더하기 B 하면 빵. 이래 빵. 되겠죠. 호호호호호.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째. 여기까지 하고 강의 끝냅니다. 5번. 자, 함수가 그려지는데 또 다시 너를 그림으로 옮긴 거 한 번 더 줘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반비례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을게요. 그럼 이러자마자 y는 x분의 a의 반비례 형태인데 이 뒤에 절대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다. 반비례 그래프인데 a는 0보다 작다라는 걸 깔고 가시는 거지. 2사와 4사분면 지나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나는 점이 두 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 점 마4,7 나 4분의 7이네요. 이상하다 그랬어. 3,k 3k. 자, 그러면 얘 지나는 요 점의 정보와 요 점의 정보가 나와 있는 거라고. 얘를 지금 그래프로 줬으니까 당연히 y는 x분의 a임을 알게 되잖아. 근데 이 상태는 y는 x분의 a라고 반비례식을 써줘야만 하잖아. 뭐를 써야 될지를 말을 해주고 싶으면. 응? 따라서 너는 얘가 지나가는 이 한 점 P점이라고 할게. 이 점 Q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P점의 좌표가 뭐냐? 얘는 두 점을 지나는데 P점 마이너스 4,4분의 7을 지난다. 또 Q점은 3,K를 지난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K값을 찾으라야. K값. A값 안 궁금하니까 너 K값 찾아내. K 얼마야? 이렇게 찾으래. 그러면 최초에 너를 대입하겠죠. 봤잖아. 여기 멀쩡한 놈 먼저 대입하고 B꾸인이 그 뒤에 들어간다. 멀쩡한 애 먼저 대입해. 왜? A 찾아야 되니까. 그럼 B꾸인에 대입해. 그래서 K 찾아. 너부터 대입해. 마이너스 4,4분의 7부터 대입해. 4분의 7 마이너스 4. 4분의 7은 마이너스 4분의 A야. 그럼 A가 뭐가 돼야지 4분의 7이 되는 거야? 빼기 7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자마자 판단이 나왔습니다. A는 마이너스 7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 식이 마이너스 7인 거야. Y는 X분의 마이너스 7. 이 앞에다 마이너스 쓰고 7 쓸게요. 이렇게. 어차피 얘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 똑같습니다. 다음 3,K 대입해서 K 값 구하면 되겠네. 3,K를 대입한다. 3,K 대입하니까 3K. K는 마이너스 붙여 3분의 7. K 값 구하고 끝났습니다. 되겠죠? 자, 정밀의 반비례까지 끝까지 다 와봤어. 이 뒤에는 이제 활용인데 사실 활용은 문제마다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관계에서부터 좀 뽑아내야 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면들이 있는 거라서 딱히 그 부분에 대한 강의 내용은 찍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활용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얘기를 하자면 활용은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보고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그러면 정비례식 세워두고 반비례식 세워둬서 그 중에 하나에 주어진 조건들 대입하시면서 해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